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거 제가 예전부터 한병화 이사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 승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개월 되셨습니까? 네, 늦게 축하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2차 전지가 이제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안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독일도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는데 뭐 5년이나 앞당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 아닙니까? 엄청난 뉴스죠. 네네. 예, 탄소 배출 중립을 대부분 이제 2050년에 맞춰놓고 지금 있는데요. 최근에 독일 헌재가 너무 늦다고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집권당들이 좀 더 빨리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독일이 9월 달에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어서 14년 만에 이제 메르켈은 거기서 이제 물러나오기로 했는데 메르켈이 있는 지금 당 집권당이죠. CDU 기민당 기사 연합인데요. 거기가 지금 2위인 녹색당에 대비해서 요즘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이 집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지금 시각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고요. 녹색당은 뭐 이름에도 보실 수 있겠지만 탄소 배출 중립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산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경제의 중심은 당연히 뭐 저는 독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유럽이 이렇게 리더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좀 앞당기겠다 발표한다면 그 EU 전체 탄소 중립 그 움직임도 빨라질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 그린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내기 위해서는 뭐 이론적으로 보면 자동차 내구 기한이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되거든요. 2030년 이후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아직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렇게 되니까 아마도 이번 9월 이전에 총선 이전에 못 박아서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의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린 산업이 확대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그 어떤 호재가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글로벌 그린 산업이 확대되는데 독일의 움직임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독일은 항상 유럽의 중심이기 때문에 독일이 정책을 내면요, 바로 EU 전체가 그것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EU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5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고요. 영국과 이미 EU는 지금 경쟁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재생에너지를 비율을 확 올려서 풍력이나 태양광의 설치를 늘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확대 정책들,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연도를 국가별로 대부분 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못을 받게 되면서 전기차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그리고 보조금도 지금 현재 보통 2년, 3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보조금을 연장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그 유럽에서 나오는 그 분기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까 이 주가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거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틀려요? 매우 잘 팔리고 있고요. 잘 팔리고 유럽뿐만 있죠? 아니고 네. 뭐 네. 미국, 중국 모든 글로벌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아주 탁월합니다. 올 1분기에 11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뭐 거의 14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요.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추정치가 430만 대인데요. 1분기에만 110만 대를 팔았고 보통 하반기가 60%고 상반기가 40% 정도 판매가 되니까요.
아마 제추정치보다 월등히 더 많이 팔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의 좀 조정세는 네네. 사실은 어떤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밸류에이션의 어떤 조정 문제 요 정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유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하면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중국, 뭐 아시아랑 비교해서 역시 유럽이 소위 그 침투율이 훨씬 더 빠른가요? 어떤가요? 유럽은 뭐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은 10%를 다 넘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체가 작년이 4%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침투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배터리들은 다 대한민국이 만듭니다. 아하. 그 뭐 그 노스볼트 쪽에 있는 그 헝가리인가요? 그쪽에 있는 네. 그 공장들 이게 네.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 네.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7월에 연비 규제 강화도 뭐 할 것인데 그러면은 이 확대되는 강도 이런 것들이 좀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예를 들면요. 미국의 그 이걸 담당하는 게 이제 EPA입니다. 환경청인데요. 환경청 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차량용 연비 규제를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완전히 무력화시킨 연비 규제를 부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리겠다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도 유럽처럼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 따라서 이제 배터리 수요가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최근에 이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조정받는 이유는 뭐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있지만 뭐 여러 배터리 업체들이 생기면서 뭐 또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수요가 워낙 빨리 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소재나 부품 회사들을 꼭 이제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소재나 부품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소재 부품 회사들은 그만큼 프리미엄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조금 좋은 건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그 조금 젊으셨을 때 그때는 그 자동차 부품 업체 쉽게 얘기한다면 전부 다 일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갖다가 사실은 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이 산업 벌써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주목을 받고 있던 그런 뭐라 그러 기간이 꽤 길었었는데요.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업체도 있고 소재 업체도 있고 부품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사야 됩니까? 뭐 성장성이 조금 어떤 섹터보다는 조금 세부 섹터보다는 높은 그런 분야는 어디 찾아볼 수 없을까요? 사실은 아직 침투율이 4% 5%이기 때문에 네. 이게 10년 15년 안에 100%를 가야 되잖아요.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네네. 다만 이제 조금 더 좋냐 이렇게 네. 따지면 소재나 부품이 더 좋겠죠. 우리의 소재나 부품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체할 만한 곳이 사실은 중국과 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는 뭐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해외 배터리 세트 메이커들, 셀 메이커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소재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러브콜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그 리포트를 쓰신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는데 제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요즘에. 뭐 그렇게 성장이 좋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수 있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 우리 지금 시청자들, 최상민의 픽샷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에 케이블 TV를 통해서 IP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이 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거 답변을 드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꼭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네. 그냥 사서 묻어두시면 되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무조건 수익을 크게 낼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 3, 4년 지나면 업체들의 생산 능력들이 대부분 다 2배, 3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들도 대부분 다 대규모 증설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국내외에서 업체들이 서로 좀 납품해달라 이런 지금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길게 보시고 매매하는 게 가장 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녀한테 사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자녀한테 사주면 되겠. 자, 그러면 그래도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몇 개월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고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주 관련주가 조금 부진하긴 한데 그 중에서 요즘에 조금 1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요 모멘텀이 좀 있어서 이건 좀 다른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보다는 좀 살짝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종목 오늘 가져오신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제일 좋은 것은 지금 DI 동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건데요. 알루미늄 박이라는 양극 집전체죠. 꼭 네. 필요한 이제 핵심 소재를 만드는데요. 국내 1위 업체이고요.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네네.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약간 일종의 지주사 격인데요. 네네. 사업 지주사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을 지주사. 하는 지주사이기 네. 때문에 이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업체가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고요. 네. 글로벌리도 최상위 수준의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꼭 네.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하나 더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네. 그 연결 자회사 중에 동일 CNE 그리고 플라즈마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환경 설비를 만드는데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 라인에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비를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삼성 반도체가 설비 증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평택의 3공장 P3에 대해서 지금 증설을 좀 더 빨리 땡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수혜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요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DI 동일에 대해서는 뭐 실적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DI 동일 리포트 상의 그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셨죠? 저희들이 33만 원입니다. 33만 원. 네, 그럼 네.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꽤 있다고 네.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리포트 근간에 쓰신 게 하나 있네요. 네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에코프로 BM인데요. 네네. 에코프로 BM은 다 좋았는데 네. 그동안 약간 조금 찜찜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대 고객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LG하고 같이 이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증설이 잘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한 에코프로 BM 전체 생산 능력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의 훼손이 없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4만 톤의 생산 설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18만 톤으로 지금 상향하는 것을 계속 연 단위로 3만 톤 이상 증설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6개월 지나면 그만큼 이익이 가치가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1년 지나면 또 뭐 더블업이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좀 한 1년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거의 뭐 유일하진 않지만 정말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DI 동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업데이트를 우리가 좀 오늘 받았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의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